주의라는 거는 예전에 많은 학자, 철학자들이 다루긴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데이비드 베너타라는 철학자가 그 쓴 책 때문에 유명해졌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대략의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시나리오 A가 있고 X가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한다. 시나리오 B, X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럴 때 고통의 존재는 나쁘니까 마이너스 1. 쾌락의 존재는 좋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결국엔 여기는 0이 되잖아. 그러면 시나리오 B는 고통의 부재 좋음 1, 쾌락의 부재 나쁘지 않음 0.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1이 된다.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단순히 이게 1하고 2로만 보면 안 돼요. 삶의 력치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생체의 흥분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맛은 우리가 10을 먹어야 1의 강도로 달게 느끼고 쓴맛은 1만 먹어도 10의 강도를 느끼게 쓰게 느낀다는 말이죠. 이것은 즉 단맛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서 괴롭고 쓴맛은 조금만 먹어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이 역치 관계를 생각하자면 요게 10이 될 수 있다는 거지. 10.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마이너스 9까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또 뭐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보면 대개는 고통은 그 역치가 조금만 해도 엄청 강하고 쾌락은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9, 뭐 플러스 1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양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반출생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점을 요약하자면 쾌락은 늘 부족하니까 갈구해서 괴롭고 그리고 또 되게 짧아요. 고통은 또 조금만 느껴도 아프니까 괴롭고 지속성도 길어. 그러니까 기분 좋을래, 기분 나쁠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기분이 없는 자체가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0대 중후반부터 내가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강제로 출생을 당했으니까 뭐 어쩔 거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뭐 어떻게 힘들잖아. 서로. 안 그래도 힘든데. 직장 가면 직장 가서 힘들고. 또 뭐, 더우면 덥다고 힘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든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제가 조금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삶은 비존재의 축복받은 고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올 것이 없는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 고다마 시테르트 한마디로 끝났어요. 사실은 쇼펜하우어하고 그러니까 고다마 시타르타하고는 거의 뭐 공유하는 철학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뭐 말 길게 하실 것도 없어. 인생은 고해다. 이걸로 뭐 한마디로 끝난 거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살아계셨을 때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마광수 선생님인데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세상에 내보내준 은혜를 고마워하라고 드립다 강조해대는 효 사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또 했더라고. 그래서 내만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 인생이 참 힘들다. 힘들다라는 것도 또 좀 했고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승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관계 맺지 마라 했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자녀를 낳는 게 이제 업으로 생각하신 모양. 근데 뭐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었잖아. 금욕이라는 게 어디 쉽나? 번식 욕구가 어디 뭐 막는다고 막아줘요, 잘. 지금 시대는 또 그렇게 금욕에
압박도 줄었잖아. 피임기구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는 성관계 자체를 하지 마라. 아니, 그 괜찮은 스포츠잖아. 재밌고. 남녀 간의 화합으로 가장 좋은 스포츠인데, 그걸 막지 말고 마음껏 하십시오 하시는데, 비임하시라고. 네, 비임하시고. 반출생주의자 지지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뭐까지는 모르겠는데, 애 낳는 것까지는 크게, 반성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녀 출산들의 이게 저는 강박으로 보는데, 이 강박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번식욕이니까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로의 결핍에 대한 그 갈망은 누구나 있잖아요. 즉, 남자는 여자 보면 자기가 가지지 않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끌어오르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서로의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DNA 후세 전달하는 게 목표고, 여자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또한 후세를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스스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막기 힘든 본능인데, 거기에다가 지배층에게 노동력 확보, 그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아주 정리되었지. 세뇌 비슷하게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뀐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유교가 정말 그 국시대나 이럴 때,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그 제도였는데, 지금 현 시대는 좀 안 맞지. 그게 이제 한국에는 유교가 워낙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들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은 한 달. 그러니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이러는데, 유교는 1년 365일이래. 결국 그 통치 철학인데, 통치 철학을 가장 안 지킨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 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까지 미친 거지. 말 그대로 충효를 그렇게 외치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삼촌이 조카 죽이고 나라 이성계는 나라 없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게 충효야.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본능 플러스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유교 문화에다가 됐다고 보면, 워낙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렇게 박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막내면서 45이니까 올해 부모님 세대가 보통 한 7, 80대인데, 그분들이 왜 결혼했냐면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세뇌당했듯이, 그냥 신호등에 파란불 바뀌면 갔듯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그냥 세뇌처럼 바뀐 거지. 그렇게 보니까 우리 내 세대보다 훨씬 앞서갔던 세대 마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런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 어른들 사이에서는 때려지길 놈이지. 저거 부모가 키워준 것도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했던 거에 대한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시타르타나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당시에는 얼마나 그 궤변으로 취급받았을지. 지금도 궤변으로 취급받잖아. 지금도 우리 그런 소리 하면 궤변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저 때려 죽일 놈 하잖아. 이게 이제 인도 청년인데 자기 부모를 고발한 사람이야. 이길 수 있겠나? 고소를 했는데 학교도 가기 싫고 너무 힘들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하는데 자꾸 집에서는 의무를 강요한다. 이럴 거면 왜 낳았느냐? 내가 안 낳았으면 이런 고민도 없을 텐데. 전형적으로 이제 반출생주의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하네. 이런 부모가 얻어져야 돼. 이런 부모 진짜 멋진 부모. 엄마가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두려움 없고 독자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로 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기 바란다. 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너에게 어떻게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마. 이렇게 되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진지한 대화가 되는 거야. 성적 이야기는 하고 뭐 묻노
그것도 일상의 가족으로서의 뭐 중요한 얘기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대화를 몇 명이나 하겠냐고. 다 묻거든. 다 어릴 때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아마 저렇게 고민하고, 뭐, 담론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 건지. 아마 100에 90은 그렇게 세상에 뭐, 요새는 그래 안 하겠지만, 우리 세대 부모는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었으니 고마워해라,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이런 부모는 뭐 없지. 구식이고 옛날 말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그냥 고해라는 이런 바다에 출생의 원인자인 부모는 그냥 일방적으로 응원해줘야 돼. 부모라는 사람은 원래 자식한테 임신, 출산, 낙태부터 시작해서 생존에 필요한 요소의 제공자로서 이게 압도적이고 일방적이거든. 아까 말했듯이 물어볼 수도 없었잖아. 왜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할 말 없어. 일방적인 거야. 그냥 끌고 온 거고 뭐 한 거지. 뭐 네가 찾아왔어. 뭐 아이가 찾아왔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는 진짜 갑갑하다고. 애초에 그런 마인드 같으면 또 내가 본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너를 낳아서 내가 가장 기뻤다. 그러니까 니도 자식을 낳아서 그 행복감을 같이 느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부모 입장이죠. 그것도 그냥 일방적인 부모가 행복한 거지. 자녀는 뭐 안 행복할 수도 있어. 아무리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 인물이 잘나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피지컬을 줬다고 해도 안 행복할 수도 있다고. 부모 자식 낳은 사람들은 다 뭐 죄인이냐? 아니. 이런 거지. 이 기회를 통해서 부모들은 이제 자기 자아 성찰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라는 얘기야. 왜 낳았을까? 이렇게 불쌍하게 고통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얘를 과연 내가 잘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뭐 애를 학대하거나 때린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일지도 몰라. 우리가 예전에 뭐 잘못하고 이러면 옷 발가벗기고 겨우 팬티 한 장 입혀가지고 밖에 손 들고 대문 밖에 세워놓고 이런 거 있었다고 예전에.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학대다 학대, 신고감. 근데 그 당시에는 훈육이었다고. 부모라는 그 큰 무게감을 지신 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훈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훈육인지 또는 시대가 지나서 한 20년 뒤에는 이게 학대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 반출생주의 해가지고 저 때려지길 놈, 뭐 염세주의 뭐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지 자꾸 뭐 때려지길 놈 뭐 이러면 서로 힘들잖아. 뭐 나온 거 잘 거고 여기 내 얘기하고 있는 나도 그렇고 혹시나 뭐 많지는 않겠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다 그렇잖아. 지금 다 베스트는 뺏긴 거야. 최선책은 다 뺏긴 사람이라고 없다고. 차선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뭐 정치권도 최선책은 다 뺏겨가고 뭐 먹고 살면서 왜 뭐 여기 와서 최선책 뺏겼다고 부모한테 힘들어할 거야. 차선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반출생주의자는 뭐 그러면 인류가 멸망하자는 소리 아닌가? 저는 이게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데 반출생주의자 30%, 비출생주의자 70%이기 때문에 뭐 낳는 거 뭐 막는다고 막겠나? 그 번식 욕구가 뭐 아까 말했듯이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도 뭐 모텔 방에서 배꼽 맞추고 뭐 자녀 생산에 몰입하고 계실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특히 후진국들은 막 낳잖아. 낳다가 또 죽고 뭐 낳다가 또 죽고 뭐 그런데 인류가 그렇게 쉽게 또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다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인류가 창궐하고 있는가 아니면 번성하고 있는가의 차이인데 창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인류가 멸망해야지. 그리고 번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더 번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하고 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디 해가에서 이렇게 바위를 들었어. 썩은 대나무 대문 같은 걸 들었는데 바퀴벌레가 모여있다가 훅 달아나. 그 모여있던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번성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창궐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이렇게 지금 막 살고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를 창궐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출생주의자로 이제 인류가 멸망하자는 소리고, 나는 아까처럼 뭐 한 비출생자주의에 가까운 반출생자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생각에 맡긴다고 보는 거예요. 반출생주의자로서 또 내 하나의 관점은 이제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를 부여받는 거지. 근데 이게 신체라는 게 우리의 구속의 시작점인 거라. 그러니까 신체는 너무 부실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 늘어지고 막 얼마 전에 덥다고 에어컨 켜라 하면 난리지. 조금만 추워도 이제 뭐 히터 켜라 하고 뭐 난릴 거야. 5시간마다 밥 먹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간식 먹어야 되고 숨은 1분 참으면 힘들고 미세먼지 조금만 콜락거리고, 이게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 전단 말이야. 뭐 100m 9초에 좀 뛴다고 뭐 난리다 난리야. 온갖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자는 거지.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뭐 혹시나 진리 탐구나 무언가에 대해서 극복하고 통찰하기에는 턱없이 작고 초라한 이게 나약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관찰하고 다 알아볼 수 있었을 건데 이 신체라는 연약한 도구 안에 제한되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제한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저는 비출생주의에 가까운 반출생주의자고, 반출생주의로 뭐 부모 원망하고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것 자체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더 힘들게 하니까. 반면에 부모님들도 이런 사상들이, 요새 아들 똑똑하거든. 아유 뭐 휴대폰 해가지고 지식 뭐 당신네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앞으로는 세대는 더 똑똑할 거고, 다만 이런 사상들이 퍼져가고 할 때 우리가 아까 그 부모님 말씀처럼, 인도 청년 부모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길을 하나 열어줄, 대화를 나눠줄 그럴 존재로,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